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날, 바로 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일은 누구에게나 오는 평범한 날이기도 하죠. 해마다 돌아오는 날이고, 누군가는 친구들과 파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조용히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SNS 메시지나 모바일 쿠폰 한 장으로 생일을 간편하게 축하하기도 하죠. 하지만요, 이 생일이라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 날 만큼 고마운 날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외롭고 허전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그건 바로 누군가 나를 마음 담아 축하해 줬느냐 하는 그 한 가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음식 한 상 위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어요. 생일상, 그냥 밥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일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생일을 맞은 가족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하고 작은 케이크 하나라도 손수 사다 올리는 풍경이 많았죠. 지금은 삶이 바빠지고 간편해지는 시대다 보니 배달 음식이나 외식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요, 누군가를 위한 정성이 담긴 밥상이라는 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변치 않는 울림을 줍니다. 그 한 끼를 받는 사람은 느낍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 가족 속에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이 감정은 단지 음식에서 끝나지 않고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생일상이 가진 힘이에요. 전통적인 생일상에는 조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조상님들은 조기를 복을 부르는 생선, 존귀함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겼어요. 생선은 바다의 기운을 담고 있고, 특히 조기는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올릴 정도로 귀한 존재였죠. 그래서 꼭 조기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생선을 직접 손질하고 굽고 정성껏 담아낸다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생신이니까 연어 스테이크 구워 드릴게요. 딸 생일이니까 연어 덮밥 만들어 줄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그 음식이 전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이 진심을 담는 것이 생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이죠. 두 번째로 미역국은 엄마의 마음, 그리고 인복을 부르는 국입니다. 생일 미역국은 출산의 고통을 기억하자는 의미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미역은 바다에서 다른 미역들과 서로 얽히며 자라납니다. 그 특성 때문에 사람과 잘 어우러지는 복, 즉 인복을 기원하는 음식으로 여겨졌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 속에서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염원이 미역국에 담긴 거예요. 소고기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소고기는 예로부터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던 음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 아침에 소고기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국에 다 담았어요. 그 한 그릇이 그 사람의 하루, 아니 한 해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줄지도 모릅니다. 생일에 면요리를 먹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면발은 길고 유연하죠. 그래서 생일날 면요리를 먹는 건 수명이 길기를 바란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잡채가 전통적으로 생일상에 올라온 이유도 바로 이 기운 때문이에요. 요즘은 잡채를 만드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간편하게 크림 파스타, 우동, 비빔국수, 냉라면 이렇게 의미만 유지한 현대식 면요리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직접 만들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 위에 올해도 잘 흘러가길, 부드럽고 길게 이어지길 이라는 작은 바람을 함께 얹어주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생일상 위에 이것입니다. 이제 생일상의 마지막 핵심 음식입니다. 바로 철밥 또는 오곡밥입니다. 사실 생일에 밥은 꼭 올라가야 하죠. 우리에겐 밥이 곧 중심이니까요. 찰밥은 끈기 있고 단단합니다. 쉽게 퍼지지도 않고 흐트러지지 않죠. 그 특성 때문에 옛 어른들은 찰밥을 먹는 날엔 나쁜 기운이 붙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날, 예를 들면 동짓날이나 생일처럼 운의 흐름이 전환되는 시기에는 이 찰밥이 일종의 기운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도 했어요. 그렇다고 꼭 쑥 넣은 오곡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현미 잡곡밥, 즉석 귀리밥,
통곡물밥. 이런 것만 잘 데워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그 밥에 담긴 마음이죠. 올해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요.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잘 지켜가요. 그 한 공기의 의미를 알고 나면 밥상 위 찰밥이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릇, 위치, 손길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음식은 똑같은데 누군가가 차려준 밥상에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손길에 담긴 에너지입니다. 생일상은 메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차림새와 손길이에요. 예를 들어 새 그릇을 꺼내고 예쁘게 정돈된 수저를 넣고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하거나 꽃 한 송이를 테이블에 올려보는 것.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받는 사람에게는 오늘은 내가 특별한 날이구나 하는 아주 깊은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 기분은 아무리 비싼 식당에서도 얻기 힘든 가족만이 줄 수 있는 위로죠. 생일상은 기억을 남기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억에 남는 생일을 묻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선물이나 큰 파티가 아니라 어느 날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줬던 기억, 아내가 야근 후 피곤한 얼굴로도 밥상을 차려줬던 날,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결국 생일상은 기억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평생 가슴에 남는 장면은 대부분 정성이 담긴 사소한 풍경이거든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생일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평생 간직될 감정의 저장소가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생일상에 올라가면 좋을 의미 있는 음식 4가지입니다. 생선 한 마리, 복을 부르고 받는 이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 소고기 미역국, 인복, 가족의 유대를 상징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음. 잡채 또는 면요리, 삶이 길고 유연하게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 찰밥 또는 잡곡밥, 중심을 지키고 단단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 여기에 정갈 한 그릇, 간단한 메시지 카드, 짧은 진심 한마디만 더해지면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귀한 생일상이 완성됩니다. 제 지인 한 분의 생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워킹맘인데 바쁜 일상에 아이 생일을 챙기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대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일찍 퇴근해서 잡채 하나만 정성껏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아들이 그걸 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오늘 나만을 위해 밥 차려줬구나.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다고 하시더군요. 생일상이라는 건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날만큼은 누군가의 존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아주 특별한 행위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축하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존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음식 하나에도 마음이 담기면 그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따뜻한 자극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정돈하고 운을 채우는 지혜를 꾸준히 나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